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이 이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은 일단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세배 기자, 먼저 오늘 회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잠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담에는 양측에서 각각 3명씩 배석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서 당대표 비서실장과 수석 대변인까지 참석합니다. 다만 회담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예정보다 더 길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독대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측은 일단 회담이 끝나는 대로 각자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오늘 모든 주제를 두고 얘기하겠다는 게 양측의 입장입니다. 그래도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될까요? 네, 일단 양측 모두 민생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밝혔던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국민 지원에는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금액과 대상을 조정한 선별 지원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국정기조의 전환도 주요 안건으로 거론을 했는데 고 최상병 특검법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 등을 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은 회담을 정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실 출입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정세배 기자가 회담이 곧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회담 내용 어떻습니까? 전부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까? 네, 본격적인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은 공개될 예정입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 양측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회담에 임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중계로 공개되진 않고 회담이 끝난 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담 전에 모두 발언도 회담 이후에 다시 공개가 되는군요. 회담 의제들도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측이 논의하길 원하는 의제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네, 민생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한 건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민생 현안을 논의할지는 양측 생각이 달라 보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대 증원 규모 등에서 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왜 2,000명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총리 인선은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자리는 민생에 집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총리 인선을 먼저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내부에선 물가 압박 등을 우려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많긴 하지만 선별적으로 대상과 액수를 조정한다면 합의가 가능할 여지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민생 문제 중에서도 특히 의료 개혁 문제, 또 민생 회복 지원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색깔은 좀 다를 수 있다. 자, 그동안 이 특검법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 특검법에 대해서 오늘 논의가 있을까요? 민주당 내부에서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매우 컸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거부권을 자제해달라는 요구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 회담에서 이 대표가 특검법을 언급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오늘 자리가 첫 영수회담인 만큼 회담 정례화나 여야정 합의체 등 후속 조치를 위해서 상대방을 자극할 의제를 던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가 특검법 의제를 어떤 식으로 언급할지는 회담 후 브리핑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담 결과 브리핑은 회담이 끝난 후 빠르면 30분 이내, 늦어도 1시간 이내로 양측이 각각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네, 결국 영수회담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참 회담 전에 여야의 신경전도 참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내세웠습니다. 국정기조 대전환까지 요구를 했는데요. 국민이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남발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면서 이런 민의에 윤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해온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쉬운 정치의 길을 택하고 있다면서 이는 망국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 강행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총선 승리에 취해서 국민 목소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현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당의 역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임시회 개회를 계속 압박해왔습니다. 총선 패배 뒤 당 수습책을 모색해온 국민의힘은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안에 최상병 특검법과 양국관리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는 국민의힘이 임시회를 정쟁화하는 건 총선 민의와 반대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여당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된다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윤재욱 권한대행은 오늘 당선인 총회에서 황 상임고문은 오선 의원, 당대표를 지낸 분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6월 열릴 전당대회까지 비대위를 이끌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전에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주문과 기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최상병 특검법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긴급한 민생 현안과 협치의 통큰 합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의료개혁 국민대타협위원회 관련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엔 비가 내리면서 20도 아래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23도로 평년 이맘때 수준이 예상됩니다. 지금도 충청과 남부지방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엔 10에서 40, 제주엔 5에서 30, 그 밖에 남부지방엔 5에서 20, 충청과 강원 남부지방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지역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이 22도, 광주가 19도, 대구와 부산이 17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내일과 모레 남부지방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